여기까지 실려오게 되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겨울 매서운 찬바람 속에 신장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혈관이 수축하고 피는 끈적끈적하게 농축됩니다. 마치 겨울에 엔진 오일이 굳는 것처럼요. 음식으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드신 검은 콩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건강식이라 생각하고 드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장이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어르신들의 식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수년간 응급실에서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위험했던 음식과 조합을 차분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검은 콩과 같이 드시지 않아야 할 음식과 검은 콩과 드실 때 더욱 신장을 지키는 음식을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주위의 소중한 가족, 지인,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는 정보가 소중한 분들이 신장을 살리는 한 끼 식사로 바꿀 마지막 값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67세 윤태식 어르신이 실려왔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었어요. 고혈압약 한 알만 드셨으니까요. 그분이 새벽 2시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어 있었고 전해질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보호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무엇을 드셨습니까? 딸이 대답했습니다. 평소 드시던 대로 검은 콩밥이요. 그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검은 콩, 한의학에서는 흑두라 부르며 신장을 보하는 으뜸식품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고 양질의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죠. 여기까지는 모두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같은 검은 콩을 먹고도 어떤 분은 건강해지고 어떤 분은 응급실에 가시는 걸까요? 바로 궁합 때문입니다. 검은 콩은 혼자서는 보약이지만 잘못된 짝꿍을 만나면 순식간에 독으로 변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이미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 상태에서 겨울철 탈수와 혈관 수축까지 겹치면 그 위험은 몇 배로 커집니다. 마치 좁아진 도로에 자동차 여러 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도로라면 문제없지만 이미 좁아진 도로에서는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최악의 조합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흔한 밥상 풍경이라 의사들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겨울철 60대 이후 신장 응급 상황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말씀드릴 이 3가지만 피하셔도 검은 콩은 진짜 보약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검은 콩을 안전하게 신장을 지키면서 드시는 정확한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밥상을 둘러보세요. 검은 콩 있으시죠? 멸치도 있으시죠? 오늘 아침 혹시 이 2가지를 함께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검은 콩밥 한 공기에 멸치볶음 한 젓가락. 이게 바로 대한민국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가장 흔한 건강 밥상입니다. 검은 콩은 신장에 좋고 멸치는 뼈에 좋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가 한 상에 올라오는 순간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검은 콩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멸치에는 칼슘과 나트륨이 많죠. 정상 신장이라면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67세,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3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신장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60대 이후 신장은 이미 젊었을 때의 70%만 작동합니다. 마치 10년 넘게 쓴 정수기 필터처럼
구멍이 막히고 속도가 느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칼륨, 칼슘, 나트륨을 동시에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터지는 겁니다. 검은 콩 한 공기에는 칼륨이 약 600mg 들어있습니다. 멸치 한 줌에는 나트륨 800mg, 칼슘 300mg. 이게 한 끼에 몸속으로 들어오면 젊은 신장은 3시간 안에 걸러냅니다. 하지만 노화된 신장은 이걸 처리하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칼륨이 피 속에 쌓입니다. 칼륨 수치가 올라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마치 시계 초침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요. 나트륨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세포와 세포 사이로 스며듭니다. 물을 끌고 들어가면서 얼굴이 붓고 손발이 붓기 시작하죠. 윤태식 어르신이 그날 오후부터 느꼈던 이상한 증상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이 계속 마르고 소변은 적게 나오고 몸이 무겁고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못 걸러내겠다. 하지만 어르신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1시 반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높아진 칼륨 때문에 심장 박동이 흐트러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진 겁니다. 검은 콩밥에 멸치볶음 드셨다면 내일 아침부터는 멈추셔야 합니다. 이것이 몸에 좋은 두 가지가 만나 몸을 망가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겨울철 혈관이 수축되고 몸속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조합은 더욱 위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은 더욱더 자주 드시는 음식입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이 염분을 배출시켜 준다더라.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나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이 공식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검은 콩밥에 무슨 반찬 제일 많이 올리십니까? 장아찌입니다. 젓갈입니다. 무장아찌, 깻잎장아찌, 오이소박이, 멸치젓, 명란젓. 우리 밥상에서 가장 흔한 밑반찬들이죠. 특히 겨울에는 김장김치까지 더해져서 짠 음식 섭취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검은 콩과 만나면 신장에는 재앙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검은 콩에서 나온 칼륨, 장아찌에서 들어온 나트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피 속으로 들어옵니다. 젊은 신장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칼륨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나트륨도 소변으로 내보내면 돼. 간단하죠? 하지만 노화된 신장은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합니다. 마치 두 개의 배수구에 물이 동시에 쏟아지는데 펌프가 하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빼낼까 머뭇거리는 사이 둘 다 넘쳐버리는 거죠. 윤태식 어르신이 그날 아침에 드신 밥상 기억하십니까? 검은 콩밥 한 공기, 멸치볶음, 무장아찌 3-4조각, 깻잎장아찌 서너 장. 장아찌 한 조각에는 나트륨이 약 400mg 들어있습니다. 서너 조각이면 1600mg. 여기에 김치국물, 된장국까지 더하면 한 끼에 나트륨 3000mg 이상 섭취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이 하루 2000mg인데 아침 한 끼로 이미 초과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검은 콩에서 나온 칼륨까지 더해지면 신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칼륨을 빼야 하나, 나트륨을 빼야 하나. 결정을 못 내리는 사이 둘 다 피 속에 쌓입니다. 칼륨 수치가 올라갑니다. 5.5를 넘어, 6.0을 넘어, 6.5까지 올라가면 심장이 위험해집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움직입니다. 칼륨은 이 전기 신호를 교란시키는 물질이에요. 마치 전선에 잡음이 끼는 것처럼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의학 용어로는 부정맥이라고 하죠. 이게 심해지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윤태식 어르신이 새벽에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높아진 칼륨이 심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쌓인 나트륨이 혈압을 급격히 올리면서 몸 전체가 비상상태에 빠진 겁니다. 전국 응급실에서 겨울철 고칼륨 혈증으로 실려오는
60대 이상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밥상 조합입니다. 검은 콩밥에 장아찌, 검은 콩밥에 젓갈, 검은 콩밥에 김치. 내일 아침부터는 이 조합만은 피하셔야 합니다. 따로 먹으십시오. 검은 콩밥 드실 때는 장아찌 치우시고 장아찌 드실 때는 검은 콩밥 피하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신장은 훨씬 편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조합. 이건 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겨울철 콩 말고도 밥 지으실 때 뭘 같이 넣으십니까? 요즘은 쌀밥이 제일 안 좋다잖아. 고구마가 더 낫다더라. 감자는 혈당도 천천히 오른다니까 안심이지. 검은 콩에 고구마, 감자까지 넣은 밥. 이게 바로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건강 밥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세 번째 최악의 조합입니다. 왜 그럴까요? 검은 콩도 탄수화물입니다. 고구마도 탄수화물입니다. 감자도 탄수화물입니다. 쌀밥까지 합치면 한 공기의 탄수화물이 평소 밥의 3배 가까이 들어갑니다. 쌀밥은 몸에 안 좋다잖아요. 차라리 고구마나 감자를 넣는 게 더 건강한 거 아닌가요? 쌀이든 고구마든 감자든 몸은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처리할 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60대 이후, 특히 겨울철에는 이 든든함이 그대로 독이 됩니다.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순간 혈당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인슐린이 나오면 세포들이 당을 흡수하죠.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 과하게 들어오면 인슐린도 과하게 나옵니다. 마치 불이 났는데 소방차를 100대 부른 것처럼 과잉 대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은 당이 지방으로 바뀌어 몸속에 쌓입니다. 혈액은 끈적끈적해지고 신장은 이 끈적한 피를 걸러내느라 죽을 맛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겨울철입니다.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추우니까 밖에 잘 안 나가시죠? 집에서 텔레비전 보시고 낮잠 주무시고 움직임이 적어지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은 평소보다 3배나 드셨어요. 어디로 갈까요? 전부 몸속에 쌓입니다. 간에 쌓이고 혈관에 쌓이고 신장 주변에도 쌓입니다. 신장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 여기 있어. 날 좀 도와줘.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세요. 얼굴이 부었습니다. 특히 눈밑이 퉁퉁합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자국이 남아요. 화장실 가서 소변을 확인해 보세요. 거품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신장이 단백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몸은 극도로 피곤합니다. 어제 일찍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신장이 노폐물을 못 빼내니까 몸 전체가 찌꺼기 속에 잠긴 거예요. 마치 쓰레기 수거가 안 된 집처럼요. 윤태식 어르신도 그날 오후부터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그게 바로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특히 밤에 이 조합을 드시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몸이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밤에는 누워서 자죠. 그때 탄수화물 폭탄이 들어오면 신장은 밤새 혼자서 이 엄청난 양을 처리해야 합니다. 오전 6시에 일어났을 때 신장은 이미 녹초가 된 상태예요. 아침부터 얼굴 붓고 소변에 거품이 나고 머리는 무겁고 이게 반복되면 신장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한번 무너진 신장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검은 콩밥은 검은 콩만으로 지으세요. 고구마는 따로, 감자는 따로 드세요. 절대 한 그릇에 담지 마세요. 그리고 밤에는 가벼운 식사만 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신장은 숨통이 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그럼 검은 콩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진짜 보약이 될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 버리실 필요 없습니다. 바꾸시면 됩니다. 짝꿍만 바꾸면 검은 콩은 진짜 보약이 됩니다.
첫 번째 살리는 짝꿍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요? 네,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신장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킵니다. 마치 상처에 연고를 바르는 것처럼요. 그리고 양배추는 수분이 많고 나트륨이 거의 없습니다. 검은 콩과 함께 드시면 신장이 일하기 훨씬 편해집니다.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검은 콩밥 한 공기 드실 때 양배추 찜을 곁들이세요. 양배추 두세 잎, 찜기에 5분만 쪄서 소금 없이 드시면 됩니다. 또는 양배추 된장국도 괜찮습니다. 멸치로 육수를 내지 말고 양배추와 두부만 넣어서 된장 조금만 풀어 끓이세요. 이렇게 드시면 검은 콩의 칼륨을 양배추가 부드럽게 중화시켜줍니다. 두 번째 살리는 짝꿍은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 수분 덩어리입니다. 애호박 하나에는 수분이 90% 이상 들어있어요. 겨울철 탈수를 막아주고 신장이 노폐물을 빼내는 걸 도와줍니다. 그리고 애호박에는 칼륨이 적당히 들어있습니다. 검은 콩처럼 과하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요. 이게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검은 콩밥 드실 때 애호박 볶음을 함께 드세요. 애호박 반개, 기름 조금만 두르고 간을 심심하게 볶으세요. 애호박만 넣어서 맑은 국으로 끓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신장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밥상입니다. 그럼 이제 검은 콩 섭취 원칙을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대입니다. 검은 콩밥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세요. 저녁에는 피해 주세요. 밤에는 신장도 쉬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섭취량입니다. 검은 콩은 하루 2숟가락 이내로 드세요. 밥 한 공기에 검은 콩을 가득 넣지 마시고 쌀과 검은 콩 비율을 8:2 정도로 맞추세요. 세 번째, 조리법입니다. 검은 콩은 반드시 하룻밤 불려서 드세요. 불리지 않은 검은 콩은 소화가 안 되고 신장 부담만 늘립니다. 최소 6시간, 되도록 12시간 물에 담가 두세요. 네 번째, 짝꿍 음식.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멸치, 장아찌, 젓갈은 같은 끼에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대신 양배추나 애호박을 반드시 곁들이세요. 이 네 가지만 지키시면 검은 콩은 여러분의 신장을 진짜로 지켜줄 겁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생명의 근본이요, 정기가 머무는 곳이라. 여러분의 신장, 지금부터라도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식사부터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검은 콩 드실 때 멸치나 장아찌 대신 양배추와 애호박 반찬을 올리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요즘 식사로 뭐 드시는지만 안부로 물으시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건강 밥상을 잘못 드시는 경우가 없도록 말이죠. 이 영상을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카카오톡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밝은 미소를, 행복한 매일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